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폭식 행사 진실 규명을 원하던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맥주캔을 들고 피자와 치킨을 먹으며 춤추고 조롱했던 퍼포먼스, 4년 전 있었던 일인데요. 이 행사는 일베,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커뮤니티와 극우 단체가 주도했었는데 그 자금이 삼성으로부터 나왔다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했었죠. 세월호 맞불 집회를 주도했던 전직 경찰 모임인 경우에 역시 삼성이 후원했다고 하는데 삼성은 그 돈이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몰랐을까? 2014년 5월 두 차례의 세월호 맞불 집회 이후 2014년 6월 확인된 것만 1억 6천의 삼성 돈이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도 후원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이 극우단체의 반인륜적인 활동을 지원했다는 자체가 경악할 뉴스인데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이 가족 개인 단위의 인식과 인성 문제라면 삼성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은 기업 단위에서 근본적인 윤리의식을 문제 삼을 내용입니다. 삼성 쪽이 그 사회적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최소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을 보도하는 분량만큼 삼성의 이 극우단체 후원은 보도되어야 마땅하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보도가 너무 없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바인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삼성 보수단체, 보수단체도 아니죠. 극우단체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 유가족들이 네,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피자 먹고 맥주 마시고 춤추고 그랬잖아요. 네, 진상조사해달라는 요구에 단식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앞에서 정말 몹쓸 짓을 한 거죠.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인데 그게 이제 이 삼성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의 이 극우단체 지원은 마지못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삼성 주도로 한 것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용 1심 재판 때, 이재용 부장 1심 재판 때 실제 법정에서 그런 진술이 나와요. 이용우 전 정경영 사무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미전실, 그 유명한 삼성 미전실의 김한표 전무가 찍어서 극우단체 여기 지목해가지고 후원을 그쪽으로 하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를 했다는 거죠. 어떤 단체에 얼마씩 정경련이 후원할지를 전경련이 결정한 게 아니라 삼성이 결정한 겁니다. 삼성이 주도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경련이 그들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그들 단체에게 얼마를 줄 건지 결정한 게 아니라 삼성이 그들 단체를 직접 관리하거나 적어도 직접 관리하는 누군가와 밀접한 커넥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찍었겠죠. 네, 정경련을 우회하는 통로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극우단체를 지목해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그 영리활동하고 극우단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피자 먹는 게 삼성 기업활동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오히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예산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지원하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독일의 BMW라고 하는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이 나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네오나치 집회를 후원했다. 그러면 BMW는 독일에서 끝장나는 겁니다. 예, 끝장나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 피해자들 상대로 폭식 투쟁하는 거는 반인륜적이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나치 홀로코스트를 조롱하는 사람들 후원하는 거하고. 이거 하나만 삼성이 이런 성격의 집회를 후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을 입어야 마땅하고 그 정도 보도량이 나와야 되는 뉴스인 겁니다. 하도 안 나와서 뉴스가. 저는 오늘은 이런 뉴스가 좀 그러니까 어제는 나올 줄 알았는데 하도 안 나와서 또 안 나오면 또 얘기할게요.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이 어제는 판문점에서 열린 3차 실무회담 가졌는데요. 정상회담 의정과 경호, 보도 관련 내용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만남이 정상회담 당일 오전에 이뤄진다라고 하는데요. 또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 등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 회담 당일 환영 만찬이 잡힘에 따라서요. 남북 정상은 하루 종일 비핵화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로 토론을 하고 문안 정리를 거친 끝에 밤 늦게 공동선언 형태의 결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회담 뉴스가 있군요. 환영식이라 의장대 뭐 이런 거겠죠. 예.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정부가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환영을 그렇다고 아이돌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국군 의장대가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에 갔을 때도 인민군 사열 같은 거 했었거든요. 2000년, 예. 2007년 모두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전 세계 모바일로 접근 가능하다. 예.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겠네요. 네, 모두가 이제 접근 가능하게 네. 됐으니까요.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예상했는데 북측으로 우리 기자들이 넘어가서 취재하는 거. 예. 군사분계선 위쪽은 뭐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걸어올 것 같죠. 거기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차를 타고 온다는 건 좀 웃기니까. 거기 걸어서 넘어올 때 우리 기자단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생중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또 합의된 새로운 내용들이 그 부분입니다. 남측 취재진이 군사분계선 넘어가서요.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부터 취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 파격적이죠. 예. 북한이 자기 통제 구역에 우리 기자들을 넘어서 최고 존엄을 근접해서 촬영하거나 중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 네, 그만큼 개방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또 그 땅을 밟게 될 기자들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한 2주 전에도 제가 잘 말씀드렸지만 남한에 워낙 안 알려져서 그런데 점점 이제 결정들을 보면 이런 결정들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행사인 만큼 직접 등장하는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했을 거란 말이죠.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거 봐줘. 이때까지 북한의 관행이나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뭐 그거 하자고. 아버지 때하고는 확실히 달라 보여요. 김정일 위원장 때는 캐릭터가 뭐 영화나 예술을 선호하는 은둔자의 캐릭터. 워낙 또 예. 알려지지 않았던 게 커서요. 예, 은둔자 실제. 의지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예, 항상 네. 좀 예상 이상의 것들을 던지는 것들이 있어서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또 있습니까? 관련해서? 예,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오늘 단독으로 판문점에서 첫 예행 연습하고요. 내일은 북측 선발대와 함께 남북이 합동 리허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합동 리허설이요? 예. 하겠죠 뭐. 다음은요. 네, 또 국방부는요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2016년 1월달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에요 다시 중단하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 간의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확성기 방송하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거기다 대고 떠든다고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남북 당국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겨요, 보면. 그래서 이걸 시작하고 멈추고 하는 거를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야, 우리 안 할 테니까 니도 하지 마라든가. 그런데 이 확성기 우리 쪽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의미는 그렇게 서로 끄기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알아서 협의 없이 먼저 끈 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네, 선제적으로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확성이 끄든 켜든 이라고 생각할 텐데 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북한도 어제 오후에요 대남 방송을 상당 부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요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협의 없이 우리 그 전에는 이제 이쪽에 하나 하고 이쪽에 하나 하고 항상 상호주의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북한도 사실 선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물론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긴 한데 그런 관계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자신이 주도하는 대북 협상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또 관련된 내용들을 썼는데 북한과의 협상 타결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전문가라는 모든 이들이 이제 나에게 협상은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웃기는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원래 연원이 있는데요. MBC 방송 진행자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라는 비판을 하자요. 이에 대한 응대로 보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말이 자뻑이 아니라 드물게 진짜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 말은 적어도 이 말은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고 봅니다. 뭐냐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적도 없고, 예. 성사시켜 본 적도 없고, 혹은 뭐 전문가들이라고 해봐야 기본적으로 북한과 만나본 적도 없고, 예. 그 북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소위 북한 전문가들 진짜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 쪽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정세현 전 장관이나 또는 미국의 관료들이나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본 우리 쪽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한 정보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만나보면 아무것도 모르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제 부정적 논평을 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이번에 핵실험장 폐기 발표도고요. 가식이다, 기만이다 이런 비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안에서도요. 사실 기존의 미국 주류 언론들이 워낙 트럼프를 대선 때부터 깔아뭉개 왔거든요. 그거는 뭐 그 관계는 뭐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보도했고. 네, 서로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했었었죠. 주로 가짜 뉴스는 트럼프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말이 맞다. 예. 실제 트럼프 이전의 미 행정부, 특히 오바마 행정부, 미국 주류 언론에 굉장히 인기가 좋죠.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인데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남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바마는 최악의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우선순위 항상 두지 않았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죠. 전략적 인내. 예,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사기죠, 사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멋있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주류 언론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통령인 오바마도 하지 못한 걸 주류 언론에 보기엔 최악의 대통령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냐 이런 인식하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가 뭔가를 잘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내준 것도 없어요. 현재 보면. 예, 트위터에도요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들은 비핵화, 세계에는 엄청난 것, 핵실험장 폐기, 실험 중단에 동의했다라면서요. 북한이 오히려 양보한 게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아요. 예. 지금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다는 거는 지금 보이지 않고 게다가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도 지금 늦추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이제 모라토리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모라토리엄을 넘어서서 핵 동결 굉장히 강력한 핵 동결 선언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적어도 훨씬 더 많이 얻어낸 건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국 주류 언론이 최고의 대통령 오바마가 못한 걸 네가 했을 리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쭉 무시해왔던 트럼프가 이런 걸 잘했을 리가 없으니까 막 비판을 하는 거죠. 끌어다 붙여서 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자신이 원래 해오던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미국의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인류 기자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다가 더 큰 오류를 저지르는
그런 범주에 논평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촌철살인 맞아요. 협상도 해본 적도 없고 과거에 타결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내가 그 근처에 가고 있는데 나한테 협상을 가르쳐? 이 말은 제가 보기에 트럼프 말이 100번 옳습니다. 하여튼 미국 주로 언론들은 지금 막 걱정하고 있고요. 예. 그런 뉴스가 막 나오죠. 예, 북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선언이다. 네. 이런 관리들은 회의적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뭐 쇼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주장들이 미국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소위 인류 매체들에서 트럼프의 성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야, 좀 길게 얘기해봤고요. 왜 이렇게 미국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진도는 분명히 많이 뺐는데 이걸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3-4차례 면담이 이뤄졌다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와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폼페이오 국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환대했다라고 합니다. 또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장과의 회담 결과에 만족스러웠던 듯이 나와 이렇게 배짱을 맞이한 사람은 처음이다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회담의 성과를 살리는 듯 지금도 CIA 요원으로 보이는 미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머물면서 회담을 위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짱이 맞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잘 통했다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예.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착착 그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러는데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저 사람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데 라고 했을 때 누군가 통역을 거쳐서 그 말을 전달받았을 때는 그 뉘앙스나 그런 게 제거되고 오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배짱이 맞아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의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린 시절 국제학교 그리고 이 영어를 이해할 만 통역 없이도 이해할 만한 언어 능력이 있어서 이것도 가능한 게 아닐까. 만약에 김정일 혹은 김일성 아버지 할아버지 때였다면 이거 반드시 통역을 거쳐서 뉘앙스는 제거되고 사실관계만 전달될 테니까 그것도 지금 이 전체적인 사안을 빠르게 진척시키는데 기여한 게 아닐까. 예. 폼페이오가 만난 김정은이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김정은도 폼페이오를 통해서 트럼프의 메시지를 들었을 테고 그게 이제 통역 없이 뉘앙스가 전달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는 스위스에서 어릴 때 국제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그런 점도 우리한테도 큰 기회인 거죠. 예. 자, 다음 순요. 네, 뉴스타파가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을 지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들이 장충기 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요, 각종 로비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윤상영 의원은 2015년 10월 달에 삼성 계열사에다가 지인 취업을 청탁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국 출장을 가면서 문자로 널리 해랑해달라라는 내용도 있고요. 우재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6년에 사업과 관련된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준영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었는데요. 오페라의 고급 골프장 접대받은 뒤에 살만 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환 씨도 장충기 전 사장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골프장표 예약 물론이고요. 지인의 추천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여야 할 것도 없고 예, 장관들이나 소위 이제 공직사회에서 힘겨나 쓰는 사람들이 다 뭔가 민원이 있으면 크든 작든 예, 미션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해주니까 또 계속 연락을 하겠죠. 삼성의 미전실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온갖 일을. 네, 살만 나게도 해준 거죠. 골프 접대를 해주니까. 뉴스타파가 그 장충기 문자 아직도 남아 있었나 봐요. 공개되지 않았던 게 다시 한번 파헤쳐서 삼성 미전실의 힘, 예, 노비 혹은 관리
삼성이 이렇게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뉴스를 줄이거나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뭐 언론의 보도를 축소하거나 유리하게 끌고 가거나 또는 뭐 그래 왔겠죠. 예. 그런 뉴스고요. 하나 두 개 정도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3당은 발의문에서 이번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와 같은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야3당은 또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만 국회가 정상화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 경찰 조사, 후 특검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대선 불복이다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여당 쪽에서는 잠시 후 이철희 의원과 함께 야당 쪽에서는 저희 3부의 고정인 하태경 의원과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젠. 예. 예, 또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기자가요. 드루킹 김모 씨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TV조선은 어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죠. 이거 너무 뉴스를 뒤에 배치했네요. TV조선이 이제 드루킹 사건의 JTBC가 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좀 있죠. 그 건물의 위층에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있는데 그 아래층에 있는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막 들이닥치고 전국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무실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양말, 라면, 뭐 술 이런 거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양말, 라면. 예. 양말, 라면을 훔치러 3번이나 들어갔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그 동기 자체도 납득이 안 가고, 처음 들어갈 때 새벽에 그것도 TV조선 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자.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또 심지어 본인 주장은요. 처음엔 네.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본인 TV조선은 그 소위 3층에 있는 인터넷 업체 사장이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는 것이고 지금 업체 사장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TV조선에 그 기자가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는 거 둘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업체 사장이 양말 라면 훔치러 들어간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고요. TV조선의 기자가 그 안에 있는 태블릿이나 뭐 휴대폰이나 USB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업체 사장한테 그 사무실을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 대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열어서 같이 좀 들어가자고 설득했다면 그건 납득이 가요. 동기가 있잖아요. 이쪽은 이쪽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양말 라면 때문에 3번이나 들어갔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적어도 제가 보기엔 TV조선의 기자가 특종을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설득해서 들어갔다는 건 말이 되죠. 제 머리는 그렇습니다. 제 머리로는. 그래서 들어가서 태블릿, 휴대폰, USB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절도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TV조선의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수습 기자가 뭣도 모르고 들어가자고 하니 같이 들어갔다가 거기 있길래 주워 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뒤늦게 보고를 받고요.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고 반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카피하면 되니까요. 예. 수습 기자가 새벽에 단독으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하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무실을 막 뒤져가지고 물건을 가져간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이건 무서워서 못합니다. 누가 대신 책임져주고 시키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아유, 이거 일찍 했어야지 할 말이 많은데 내일 한 번 더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명칭은 있습니다. 특검 명칭은 야3당이 주장한 명칭은 대통령 선거 불법 공정 및 여론 조작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예,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어려운 주제 나올 때만 이렇게 등판하시는. 그렇죠. 예. 이런 어려운 주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자,
우선 사건의 성격 규정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드루킹 사건입니까? 아니면 김경수 사건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김경수 의원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죠. 피해자 아닙니까? 협박당했잖아요. 협박당한 거는 이제 돈 500을 보냈다. 뭐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그 자리 안 해줬다고 네. 협박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민주당도 피해자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고소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드루킹이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그 소위 브로커, 정치 브로커, 정치 브로커죠. 네. 네. 드루킹이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다가 뭐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자 협박한 사건. 그렇죠. 그리고 댓글로 정부를 테러한 사건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언론 보도 관점 그러신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을 보좌관한테 줬고 네. 소위 금전 거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그 김경수 의원의 애초 주장은 자발적인 지지자 모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거래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 돈이 500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어쨌든 간에 네. 액수의 문제를 떠나 네. 그렇게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씌운 프레임에 의하면 네. 김경수 의원의 사주에 의해서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실행하는 게 드루킹이라는 얘기인데 예, 지시하였다 그렇다면 뭐 이런 거죠. 예.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에게서 드루킹으로 돈이 가야 맞죠. 그건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거꾸로 온 거 아닙니까? 네. 드루킹 김경수한테 돈을 준 거죠. 네. 프레임하고 안 맞는 팩트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프레임을 수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수정을 안 하고 동거래가 있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정치 브로커라는 얘기가 분명해지는 게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돈을 줘서 그것도 본인한테 준 게 아니라 보좌관한테 준 거 아닙니까? 대개 브로커들이 이런 짓 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돈 줘서 뭔가 청탁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코를 깨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기 정치권에 때문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많죠. 정치 브로커들이 되게 그렇게들 많이 하죠.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사건의 그러니까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한테 직접 좀 잘 안 받으니까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한테 돈을 좀 준 다음에 네, 동거래 흔적이 있어. 네. 이거 내가 폭내버릴 테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야 의원을 만나든 네. 이런 뭐 실세를 만날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 전형적인 수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한당이 씌운 프레임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오사카 인사 청탁을 위해서 넣은 돈은 아닐까요? 그러게 너무 적습니까? 오사카 총영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고요. 네. 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은요. 돈을 주면 네. 청와대 행정관이든 오사카 총영사든 김경수 의원한테 줘야 맞죠. 보좌관이 뭔 힘이 있습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설득 전략이라든가. 아니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이 드루킹에 대해서 드루킹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는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누가 추천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서 학력도 괜찮고 번듯한 로펌이 있으니까. 이제 댓글 소위 이제 야당의 주장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보상의 차원에서 네. 그런 인사 추천을 해준 거 아니냐. 물론 뭐 임명은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추천 행위 자체가 보상을 한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보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뭔가 사주를 하고 돈도 자금도 제공해서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다면 네. 오사카 총영사를 받아줬어야죠.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보면 최순실 사건 때 미얀마 대사 네. 삼성 출신 인사로 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때는 뭔가 신세진 게 있으니까 해줬잖아요. 오사카 총영사 해주면 되죠. 그걸 못 들어줬으면 행정관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뭔가 드러나면 캥기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 민원을 들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채널 중에 하나로
대선 때 도와준 지지자 그룹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건넸을 뿐이다. 그 그렇죠. 이상은 없다. 그렇죠. 자발적 지지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걸 안 해주니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 야당에서는 국정원 댓글보다 더 나쁘다는 프레임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설득될까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행태는 거의 같은 거 아니냐. 국정원에서 공무원 관건 선거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 민간인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사람이 가서 클릭하기도 하고 추천하라고 하기도 하고 김경수 의원도 한 10여 개 정도의 기사 링크를 보내서 10여 개 좀 적긴 합니다. 사실 댓글 부대의 지시로는 10여 건 정도의 기사 링크를 보내서 이거 좀 부탁한다는 취지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한 댓글을 달아달라. 이게 댓글 조작 아니냐 이거죠. 네. 아니 댓글을 달아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홍보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좋은 측면을 네. 널리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 뭐 자기 회원들 몇 명 네. 막 몰려가가지고 네. 추천수를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았으면 100이었을 걸 200을 만들었다. 100명이 몰려가서. 네.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는 여론을 왜곡한 조작한 거 아니냐.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의병과 용병의 차이죠. 의병처럼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자라고 한 거라면 저런 건 탓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댓글 다는 거는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단체가 개입됐거나 돈이 네. 개입됐다는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법으로 아이디를 수집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매크로 지금- 사용했거나. 지금은 전혀 그런 행위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한 거는 용병이잖아요. 민간인들 돈 주고 사가지고 네. 아이디 불법 수집해가지고 만들어서 도용해서 댓글 달았지 않습니까? 군 기무사 됐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 됐잖아요. 지금 드러난 거는 경찰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엄밀히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정원이나 군에서 이 정부기관, 국가기관이 돈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댓글 작업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댓글 활동이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조작된 걸 믿을 수 없으니까 시민이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그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프라인 매체가 너무 보수 편향이 심하다는 것 때문에 온라인에서 댓글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시대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국가기관이 국민 세금 돈 들여가지고 댓글 조작에 나선 것과 자유로운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 댓글 단 거를 동일시한다는 거는 민주주의 관 자체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지금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네. 소위 이제 MB 아바타를 퍼뜨렸던 드루킹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이제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정말 최대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악의적이고 이것은 여론 조작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걸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건 MB 아바타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시중에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TV 토론 나가서 MB 아바타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게 전 국민에게 알려진 계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의사표명을 하면 예.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시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내 주권 행사하는데 누굴 지지하고 누굴 반대하는 거는 자유로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특검이라는 게 네. 진실을 규명한 수단으로 특검하자면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치 공세잖아요. 특검은 아까 규정을 했잖아요. 지난 대선에 무슨 불법 공작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지난 대선에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건은 매크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민주당을 음해했단 말이죠.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지난 대선 때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 있어서 대선 결과가 왜곡된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반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정부 비판 댓글이어서 뒤져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나왔는데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하고 연결돼 있더라. 그러면 그 뒤는 사이가 뒤틀어져서 이렇게 했을지언정 그 앞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혹시 정반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는 네. 자발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댓글 단 거는 그거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아니 네. 그거는 불법이 아닌데 왜 그걸 따지 특검으로 합니까? 혹시 거기에 매크로나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을까 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네. 수사라는 게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수사 단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특검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특검으로 갈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죠. 이유는 의심스럽다. 막연히 이런 거죠. 저 집안에 누군가 있을지 모르니까 압수수색 해보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명칭을 바꾼다든가 뭐 특검법이 다룰 범주를 바꾼다든가 시기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조정해 가며 할 여지도 있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야당은 이번 주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야당이 저는 단순히 이렇게 특검 자체에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목적이 뭐라고 보시는 특검을 겁니까? 계기로 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개헌돈이 물 건너가게 만드는 것이고 이미 물러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물 건너가게 만들었죠. 이것 때문에. 네. 처음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마치 불복하는 것처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 경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분들이 나와서 지난 대선 때 마치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리된다 그러면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의원이 특검이든 뭐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뭐 당에 맡긴다고 했고 그 김영수 의원 본인도 특검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는데 왜 민주당 지도부는 이거를 안 받고 있느냐 이런 공격이 있죠. 그럼 받아라 빨리.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네. 특검이냐 아니냐로 보는 거는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는 실체를 규명하는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선거용이고 남북 정상회담 해방을 놓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걸 작동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새누리당 정당하게 특검하자 그러면 국회 열어서 국민투표법 빨리 통과시키고 추경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특검만 요구하고 이 특검에 실체적 내용이 나올 게 별로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특검 시작하면은 이제 지난 최순실 박근혜 특검 때 매일매일 기자회견했죠. 그런 걸 원하는 거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방선거까지? 그렇죠. 저는 새누리당 이런 의도가 새누리당이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의도가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낡은 정치고 낡은 수법입니다. 이런 정치로 민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론 동향을 봐도 그렇고요. 국민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남북 정상회담 성공하길 바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는데 언제까지 이런 걸 덜쑤셔가지고 없는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피면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자유한국당이 정신 못 차렸다고 봅니다. 요즘 지지율이 드루킹 사태 이후도 조금씩 올라가니까 지금 자만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봐 안 통하지? 자만하면 안 되죠. 자만하면 안 그러니까요. 되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할 일을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저렇게 안 풀리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좀 경찰이 답답합니다. 적어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한 말과 나중에 이제 수사 그 실무진들이 한 말 이게 어긋나 가지고 경찰이 의혹을 사고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왕좌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역으로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다 이른바 핸들했잖아요. 통제했잖아요. 지금 그런 통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통제를 안 하고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그랬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돈이 됐지 않습니까? 수사팀도 늘렸고 야당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의도를 가지고 뭘 숨기려고 한 게 아니다. 의도를 갖고 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설프긴 합니다. 의도를 가졌다는. 지나치게 어설프죠. 자, 이제 반론은 또 제가 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태경 의원이 하실 테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가 아니죠. 지난 일요일 날 굉장히 재밌는 토론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이 TV조선과 직접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자유한국당이. 저희가 파일 음성을 하나 따놓은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경찰 발이었고. 그거는 한겨레 신문이었고요. 그다음에 TV조선도 경찰 발이었습니다. 아닙니다. TV는 경찰 직접 발이었습니다. 저희들하고 네.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잠깐만요. 자료를 그럼 제공했던 지금 겁니다. 이게 이제 최민희 전 의원하고 공방 중에 경찰로부터 이렇게 그 자료가 막 흘러나온다. 이런 거 문제 지적하다가 TV조선도 경찰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 변호해주려고 하다가 일종의 이제 그 실언이 아니라 진실 일부를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의 TV조선을 변호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TV조선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줘서 뭔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죠? 사건 아시죠? 네. 근데 그 많은 자료가 팩트에 부합하면 저희도 뭐 국감 같은 걸 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의혹을 제공을 하고 그 의혹을 무작위로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유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그 TV조선 기자의 뭐랄까요? 절도 사건. 네. 예, 드루킹 사무실 네. 내부에 있는 휴대폰, 타블렛, 그다음에 USB. 이건 절도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잠시 빌려간 겁니까? 일단 연관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TV조선과 그 보수 야당이 하나의 프레임을 짜서 선거용의 공세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 거죠, 말하자면. 뭐 구체적으로 그 양자가 뭐 이렇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뭔가 보조를 맞추고 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그네들이 판단에 의하면 너무 높게 나오는 거고 믿지 않고 있어요. 믿기 싫은 거죠. 여론 조작이라고도 하고 믿기 있고. 싫은 거고 홍준표 대표는 조작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평화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답답해서 뭐라도 흠집을 내고 싶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수용해야 된다 봅니다. 탄핵을 수용해야 됩니다. 탄핵을 승복을 해야 돼요. 지금 아직도 승복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대선 결과 승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는 이 역사적 흐름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수용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는 다른 미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낡은 정치, 낡은 수법으로 뭔가 판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되레 저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안 통할 것이다. 네. 특검은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물론 의원님이 지금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말단입니다. 지도부가 알아서 결정하긴 하겠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건부 수용도 가능하다? 아니 저희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안이라 예. 저런 수법에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정돈을 하고 나머지 부분 다 정돈하고 수용할 거 수용한다면 국회 정상이라는 게 말로만 국회 정상 이렇게 하지 말고 뭐뭐뭐 하겠다는 걸로 정리를 해주면 얼마든지 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주고받자. 네?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범주. 만약 민주당이 생각하는 특검의 범주. 지금 야당이 내놓은 특검의 범주라고 하면 결국 드루킹이 지난 대선에서 조작을 했느냐. 뭐 타인 아이디, IP 조작, 매크로 정당과 연결돼 있느냐, 김경수 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지난 대선 특검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죠. 사건 자체를 특정해서 의혹이 있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전제가 경찰이나 검찰이 못 밝히고 있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포탈을 왕창 포탈의 서버를 분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양쪽에 그 소위 이제 이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어느 쪽에 있었는지 다 뒤져보자, 전수조사해보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는 저는 해볼 수 있다. 의병 대 네. 용병의 구도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의병이었고 어느 쪽이 용병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SNS 공론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좀 건전하게 풀어가면 되잖아요. 네이버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마지막 지금요? 질문인데. 지금요? 지금 뭘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될 텐데 그 공론장이 네이버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죠.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